안녕하세요. 꿈텍 클래스 강사 박소윤입니다. 오늘은 펀치니드를 해볼 거예요. 펀치니들은 바늘 앞부분에 구멍이 있고 가운데 파이프라인이 있는 특수 바늘을 이야기해요. 지금 보시고 계신 펀치니들은 제가 직접 제작한 꿈텍 펀치니들이에요. 일단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타래 쪽이 아닌 실 끝 쪽을 파이프 라인의 반대쪽 방향으로 빠져나오게 끼워주세요. 파이프 라인이 아닌 반대쪽이에요. 길게 빼낸 실을 손잡이 아래 구멍 쪽으로 당겨주시면 파이프 라인 안으로 실이 쏙 들어갈 거예요. 바늘을 잡으실 때 실과 바늘을 함께 잡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실은 항상 손등위로 올라오게 타래에 너무 감겨서 당겨지거나 팔꿈치로 찝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자, 이제 구멍 하나를 겨냥한 후에 끝까지 쑥 집어넣을게요. 앞편에 조금 올라와 있는 실은 틀 뒤편으로 잡아당겨 빼내주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집어넣어야 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으니까 꼭 빼내고 시작하세요. 자,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바늘의 파이프라인이 뚫려져 있는 방향이 함께 맞아야 땀이 예쁘게 나와요. 자, 이제 다음 구멍으로 바늘을 집어넣을 건데 바늘이 원단에서 나왔을 때 너무 높이가 생기게 되면 바늘 땀에도 높이가 생기니까 원단을 긁듯이 바늘이 원단을 긁어내듯이 붙여서 다음 땀을 넣어주시는 게 평평한 땀에 도움이 돼요. 반복해서 다음 구멍을 향해서 긁듯이 쑥 끝까지 집어넣어 주세요. 끝까지 쑥 집어넣지 않으면 지금 보이시는 뒤편에 생기는 루프 고리가 짧아져서 원단에서 실이 고정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꼭 쑥 끝까지 집어넣어 주시는 거 신경 써주세요. 자, 이제 바늘의 방향을 바꿔볼 거예요. 주의 깊게 봐주세요. 바늘의 방향을 바꿀 때는 항상 바늘이 원단 안까지 쑥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돼요. 바늘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틀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면을 빈틈없이 꼼꼼히 채우시고 싶을 땐 첫 번째 스티치를 지금처럼 살짝 옆으로 밀어내듯이 밀면서 다음 스티치를 넣어주셔야 첫 번째 스티치와 두 번째 줄 스티치 사이에 간격이 생기지 않아요. 털실이 두꺼우니까 조금 더 옆으로 가서 해도 되겠지 생각하고 살짝 밀지 않고 작업하시면 그 사이에 살짝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원하는 만큼 면이 다 채워졌거나 실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바늘이 꼭 펴져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서 바늘의 실을 잘라주시면 또 앞에서 실이 남아서 밀어 넣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요. 루프 고리 생긴 거 보이시죠? 실이 반으로 접혀지면서 고리가 생기고 두께감이 생기면서 원단이 실을 잡아주며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번엔 조금 다르게 바늘을 사용해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실의 끝부분을 파이프라인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바늘 끝 구멍에 통과시킨 후에 파이프라인 구멍 뒤쪽으로 잡아당겨 파이프라인 안으로 실을 넣어주세요. 실은 항상 손등위로 찝히는 부분이 없게 해주세요. 원단의 뒤에 만들어졌던 고리를 앞쪽에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뒤에서 바늘 끝까지 찔러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실은 틀의 앞쪽으로 빼내어 주세요. 방법은 동일해요. 원단을 긁듯이 다음 구멍 쪽으로 쑥. 다른 점은 쑥 집어넣은 끝에 있는 바늘의 실을 잡아당겨 실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잡아당긴 후에 바늘을 빼내어 다음 구멍으로 쑥 끝까지 또 바늘에 있는 실을 잡아 끌어 실을 길게 만들어주고 다음에 있는 구멍으로 쑥 끝까지. 이따가 할 트리 작업에서는 이렇게 실을 좀 길게 빼내 두어야 조금 더 수월하고 풍성하게 작업할 수 있어서
루프를 길게 뽑아내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난 높낮이만을 살짝 조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까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근데 중요한 점은 항상 끝까지 집어넣은 후에 실을 당겨주셔야 앞실이 딸려 나오지 않으니까 끝까지 쑥 집어넣는 거 잊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바늘의 진행 방향과 파이프 라인의 방향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원하는 만큼 루프 고리를 만드셨으면 실을 잘라 볼게요. 자르시는 쪽도 마찬가지로 루프 고리가 만들어져 있는 쪽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어차피 루프 고리의 실의 길이와 맞게 남아있는 실을 잘라서 길이를 맞춰줄 거기 때문에 고리가 있는 쪽에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고리를 살살 조금씩 잡아당기면 고리 높이 조절을 맞추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고리 부분을 그냥 두는 게 디자인이지만 그대로 두셔도 되고 아니시면 고리의 끝쪽을 가위로 톡톡톡톡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찔러 넣으면 평평하게 하실 수 있고 뒤에서 찌르시면 높이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뒷면은 반대로 나온 거 보이시죠? 루프의 높이는 바늘의 길이와 비례해요. 바늘이 짧아지면 루프의 고리 길이도 짧아져요. 꿈태 펀치 니들에서는 높이 조절을 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 가죽링도 함께 제작하고 있어요. 트리 작업을 해볼게요. 도안이 앞에 그려져 있는 쪽이 있고 뒤에 그려져 있는 쪽이 있어요. 뒤쪽에서 그려져 있는 도안을 먼저 작업할 거예요. 한 가닥이 아닌 여러 질감의 실을 함께 집어넣어 펀치니들 작업을 하기 위해 두꺼운 바늘을 사용했어요. 데키트로 함께 작업하시는 분들은 키트 안에 합사되어 있는 실들 중에서 원하는 색 실을 먼저 선택하셔서 작업하시면 돼요. 추가로 드린 실을 함께 더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아까 펀치니들 기본 사용법 설명드린 것 중에서 두 번째로 설명드린 루프 고리를 길게 잡아당겨 실의 길이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뒤편에 있는 도안의 일자 부분을 촘촘하게 찔러 나가 볼게요. 위치는 트리의 가장 아랫부분이 되는 제일 긴 일자 부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루프 실 고리가 덜 걸리적거리실 거예요. 촘촘하게 찌르시면 조금 더 풍성한 나무가 될 거고 조금 넓게 찌르시면 약간 빈약해 보이는 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한 줄 찔렀는데 나는 더 촘촘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줄 더 바로 위에 붙여서 똑같이 루프 고리 만드는 작업을 한 줄 더 하셔도 괜찮아요. 실은 넉넉하게 담아드렸으니까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작업해 보세요. 합사된 실의 색깔도 약간씩 다를 거예요. 원하는 색 실부터 뒤편에서 찔러 넣어 루프 고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더 예쁜 트리가 완성될 거예요. 나무가 풍성할수록 조금 더 트리가 예쁜 느낌이 들더라고요. 촘촘하게 그리고 실도 충분히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맨 끝부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루프 고리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같은 구멍에 루프 고리를 집어넣으면 풀릴 수 있으니까 살짝 옆으로, 살짝 위로, 살짝 아래로 여러 번 집어넣어서 나중에 작업이 마무리됐을 때는 꼭 한 구멍에서 나온 것처럼 보여지게 해주시면 돼요. 루프 작업을 다 끝내셨으면 층층이 루프 고리 길이를 다듬어 줄게요. 저처럼 고리를 잘라내셔도 되고 루프 고리가 있는 게 좋으신 분들은 루프 고리 그대로 남겨두셔도 돼요.
기본적인 틀의 윗면에서 찔러 넣어서 작업하는 플랫 펀치 니들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볼게요. 도안이 위에 그려져 있는 부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위에서 찔러 넣어 채워주시는 거예요. 촘촘하게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땀을 살짝 밀듯이 작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처럼 높이가 살짝 생긴 분들은 뾰족한 가위의 끝으로 콕콕 찔러 넣어 정리해 주시면 돼요. 땀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나중에 뒤편에 생성된 고리가 너무 많아서 바늘 찔러 넣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바늘 땀의 넓이는 약 0.5에서 0.8mm 정도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땀의 너비는 조절하셔도 돼요. 꼭 촘촘하게 찌르시지 않고 길쭉길쭉하게 찌르셔도 상관없어요. 단, 첫 번째 땀을 살짝 밀듯이 다음째 줄을 작업하셔야 꼼꼼하게 면을 채우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방향을 바꿀 때는 바늘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틀을 돌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렇게 한 줄 라인이 있는 도안은 왕복으로 2번쯤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선명한 작업에 도움이 돼요. 왕복하실 때는 바로 옆으로 왕복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찔러 넣었던 구멍 그 위로 찔러 넣어 주시면 돼요. 바로 옆으로 왕복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라인이 두꺼워질 거예요. 오너먼트에 이런저런 예쁜 무늬들을 함께 작업할 거예요. 그런데 그 무늬들이 너무 얇아서 그 자리들을 남겨놓고 작업해서 실 색깔을 바꿔가면서 하시려면 조금 힘드실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다 채우셔도 돼요. 펀치니들 한 위에 다시 한번 펀치니들 올릴 수 있으니까 면을 다 채우신 후에 문양 부분은 다시 한번 그 위에 펀치니들을 찔러 넣어서 예쁘게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키트에 들어있는 오너먼트용 펀치니들 실은 나무에 쓰인 실들보다 약간 얇은 실이에요. 얇은 펀치니들을 사용해서 섬세하게 작업해 주세요. 작업이 끝나면 뒤편에 길게 나온 실들은 높이를 맞춰 잘라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실은 넉넉하게 넣어드렸으니까 오너먼트 색깔들 원하시는 색깔들로 작업하세요. 도안을 그릴 때 사용한 펜은 청아라는 펜이에요. 물이 묻으면 지워져요. 저처럼 면봉에 물 묻혀서 톡톡 지워주셔도 되고 분무기로 살짝 물을 뿌리셔도 괜찮아요. 물티슈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조명을 고정해 볼게요. 두꺼운 펀치니들로 원단에 구멍을 내주신 후에 와이어 조명을 조심히 풀으셔서 뒤편에서 구멍 사이로 쑥 통과시켜 주세요. LED 조명은 와이어로 되어 있어서 잘못 꼬이면 잘 안 풀어주니까 조심해서 달아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원단에 구멍을 내서 조명을 쓱쓱 원하는 부분에 조명이 위치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서 계속 나무 따라 올라가 주시면 돼요. 조명이 나무 위까지 올라가도 아마 조금 남을 거예요. 다시 구멍 내시면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나머지 조명들까지 다 보일 수 있도록 예쁘게 위치 잡아주세요. 마지막에는 조명끼리 살짝 꼬아서 풀리지 않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조명이 고정되었으면 실들을 다시 아래로 내려서 트리 모양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조명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잘 확인하고 건전지 넣어주세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맞지 않으면 조명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리본 종 고정해 볼게요. 제 키트에는 와이어로 리본 종을 만들어 놓아서 그 와이어를 원단 사이 구멍으로 찔러 넣어 주신 후에 뒤편에서 꼬아서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
깜빡하고 이 과정 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은 나중에 글루로 종 고정해 주셔도 괜찮아요. 다른 장식품 붙이고 싶은 분들은 더 붙이셔도 괜찮아요. 제 키트에는 펠트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접착 펠트지인데 뒷면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어요. 펠트지에 코팅면을 떼고 꼼꼼하게 붙여서 마무리해 주세요. 남은 조명줄은 글루를 사용해서 건전지 갈아 끼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확인해 주시고 붙여주세요. 건전지 갈아 끼우는 부분 확인 안 하고 붙이시면 나중에 건전지 교체하실 때 불편하시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조명이 들어가서 어디에 두어도 참 예쁘게 잘 어울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도움 되셨길 빌어요. 집에서 간단하고 쉽게 하지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키트는 앞으로 매주 한 번씩 업데이트가 계속될 예정이에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꿈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